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경쟁사의 나라에 이런 사연을 보낸다는 게 솔직히 조금 우스웠거든요. 하지만 이 채널에서 다른 외국인들이 한국 사연을 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제가 경험한 놀라운 걸 나누고 싶어졌거든요. 잠깐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애플의 UI UX 수석 디자이너 에이바 스탠필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믿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의 엘리트 디자이너가 모든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줄은 저 역시 몰랐으니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쿠퍼티노 애플파크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저는 차세대 아이폰의 새로운 UI를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통유리 창을 통해 들어와 제 태블릿 화면을 비추고 멀리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전경이 오늘도 제게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애플에 입사한 지 어느덧 5년, 28살의 나이에 UI UX 수석 디자이너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됐죠. 에이바, 경쟁사 분석 보고서 검토는 끝났나요? 팀장인 마이클이 커피잔을 들고 제 책상으로 다가옵니다.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디자인을 따라오기 바쁜걸요. 목소리에 자연스레 오만함이 묻어나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책상 위에는 경쟁사들의 최신 스마트폰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거슬리는 건 삼성의 최신작이네요. 한국 기업들이 요즘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던데. 마이클의 말에 저는 피식 웃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만든 AI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결국 우리가 만든 걸 따라하는 수준이겠죠. 스탠포드에서 배운 최첨단 AI 기술들, 실리콘밸리에서 매일 접하는 혁신적인 기술들. 이런 것들이 제 확신의 근거였습니다. 혁신은 언제나 이곳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이 제 뼛속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삼성이 이번에 새로운 AI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던데.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저는 모니터에 띄워진 삼성 관련 뉴스를 힐끗 보며 한숨을 쉽니다. 마이클, 잊지 말아요. 그들은 영원한 2등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따라잡을 순 없죠. 마이클은 말없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저는 다시 작업에 몰두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기술은 그저 따라하기만 하는 곳이잖아. 점심시간 캠퍼스 카페테리아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이바,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 삼성이 꽤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개발팀의 사라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저는 샐러드를 포크로 찌르며 대답했죠. 실리콘밸리가 10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을 그들이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불가능해.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스탠포드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하고 수많은 기업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애플을 선택한 저였으니까요. 이런 제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오후 회의에서는 다음 아이폰의 AI 기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제 의견을 제시했고 모두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순간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죠. 퇴근 시간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주차장에 늘어선 테슬라들 사이로 걸어갔습니다. 제 차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니 실리콘밸리의 밤하늘이 유난히 반짝이네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곳이야. 이런 생각을 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자니 또다시 삼성의 새로운 기술 개발 소식이 들립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며 중얼거렸죠. 아무리 노력해봤자 결국 2등일 뿐이야.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애플파크로 향했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됐거든요.
평소 조용한 아침 시간에 개발팀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이바, 이것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사라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급하게 손짓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죠. 모니터에는 삼성전자의 신제품 발표의 생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뭔가 따라한 걸 발표하나 보네요. 저는 무심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발표자의 목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 갤럭시 S25를 선공개합니다. 글로벌 출시는 이달 31일입니다. 저는 피식 웃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AI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흔해진 마케팅 용어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화면에서는 인터넷 연결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실시간 통역 기능이 시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총 13개 언어가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통역되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모든 처리가 기기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 팀에서도 연구 중인 기술이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삼성은 이미 완성된 제품을 내놓은 겁니다. 잠깐만요. 이건 분명 미리 녹화된 영상일 거예요. 저는 필사적으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발표자는 현장의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기능을 시연하고 있었죠. 가짜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마이클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개발팀 전체가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갤럭시 S25의 모든 AI 기능은 온디바이스에서 처리됩니다.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절대로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희가 몇 년째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거든요. AI 처리를 위해서는 막대한 서버 자원이 필요했고,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말에 회의실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에 차 있던 제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는 평소와 다르게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대화가 삼성의 발표에 집중되어 있었죠. 에이바, 아끼는 말도 못했지만 저 통역 기능 정확도가 98%래요. 사라의 말에 저는 샐러드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98%라는 수치는 저희가 꿈꾸지도 못하던 수준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발표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처음에는 허점을 찾으려 했지만 볼수록 더 충격적이었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술적 혁신이었죠. 팀장님,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저는 마이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에이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어제와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반짝이는 별들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기술 혁신의 유일한 중심지라고 믿었던 제 확신이 하늘의 별처럼 머나먼 착각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다음 날 아침 메일함에는 긴급 기술 평가 회의 소집 알림이 와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이었죠. 저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애플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심지어 최고 기술 책임자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CTO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스크린에는 갤럭시 S25의 기술 분석 보고서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먼저 AI 성능 분석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수석 엔지니어 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어제의 충격이 미리 준비된 마케팅 영상 때문이었기를 바랐거든요. 갤럭시 S25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톰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죠. 우리의 현재 개발 단계보다 최소 1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디바이스 처리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서버 의존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더군요. 화면에는 갤럭시 S25의 기술 구조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몇 년째 고민하던 문제들이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되어 있었죠. 머신러닝 모델의 경량화, 온디바이스 학습 최적화, 저전력 AI 처리.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격차가 아닙니다. CTO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개발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재빨리 삼성전자의 특허 현황을 검색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결과에 저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삼성이 AI 관련 특허를 무려 2만 건 이상 출원했더군요. 그것도 대부분이 온디바이스 AI 관련 특허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걸까요? 옆자리의 개발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얕봤던 순간들, 삼성을 영원한 2등이라 폄하했던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누군가의 질문에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CTO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기존의 개발 방향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버 기반 AI에만 집중했지만 삼성은 이미 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삼성 개발팀의 연구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죠. 에이바, CTO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UI UX 팀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해 있었죠. 제가 그동안 가장 강하게 한국 기술을 폄하했던 사람이었기에 이 제안이 더욱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대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뉴스, 연구 동향, 특허 현황.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른 채 섣부른 판단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켜자 바탕화면에 어제의 삼성 발표회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보이는군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던 건 우리였나?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속 한국의 기술 뉴스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면으로만 보는 정보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CTO님, 한국 출장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제안이 받아들여질까 걱정도 됐지만 놀랍게도 단 1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승인했습니다. 좋은 판단이에요, 에이바. 이틀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UI UX 전문가로서 첫인상부터 흥미로웠죠. 공항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들의 인터페이스는 직관적이면서도 세련되었고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건 로봇 안내원과 사람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이었습니다. 특히 입국 심사대의 얼굴 인식 시스템은 제가 애플에서 연구하던 것보다 훨씬 진보된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더군요.
생체 인식과 AI의 완벽한 조화라고 할까요? 보안성은 유지하면서도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한 이 시스템을 보며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빠르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달째 고민하던 문제들이 이곳에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 제 눈은 휴대폰 화면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마치 휴대폰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쪽으로 오시죠, 에이바님. 삼성 디지털시티 안내 담당자인 김서연의 목소리에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수원에 위치한 삼성 디지털시티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저희 연구소에서는 현재 20개국 이상의 연구진들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김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연구소를 둘러보는 동안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책상마다 놓여있는 최첨단 장비들,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연구원들의 모습, 그리고 곳곳에 붙어있는 혁신적인 연구 성과들. 이곳은 제가 알던 모방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온디바이스 AI의 핵심 기술입니다. 연구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기술의 깊이는 제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연구원들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선 혁신에 대한 갈망이 느껴졌죠. 퇴근 시간인데도 아직 연구에 몰두하고 계시네요. 제 말에 김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곳의 문화예요. 우리는 항상 다음 단계를 고민합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죠. 저녁이 되어 서울 시내로 나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거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LED 전광판들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밤거리를 수놓고 지하철역 내부의 스마트 안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열차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었죠. 스타벅스에 들어가 보니 모바일 주문과 키오스크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현대백화점 식당가에서는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 모든 기술들이 과시적이지 않고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선두주자였고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추구하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애플 본사의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이 충격적인 경험을 글로 표현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결국 저는 가장 솔직한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시간이었다는 걸 어떻게 하면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보았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approaching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기내 방송이 들리자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 기술 현장 방문 보고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진실. 다음 날 아침 애플파크 회의실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보고서가 경영진들 사이에서 파문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이런 보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수석 부사장까지 참석했더군요. 에이바 시작하세요. CTO의 말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프레젠테이션의 첫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난 8년간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단순한 모방자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우리를 앞서가고 있었죠. 화면에는 제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삼성 디지털시티의 연구시설들, 서울거리의 첨단 기술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열정적인 모습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의 혁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존재하는 것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넘기며 제가 분석한 한국의 기술 발전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존 기술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키고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지 마치 제가 깨달은 진실을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창조입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석 부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다른 임원들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은 채 경청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들을 영원한 2등이라고 생각했던 순간 그들은 이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기술만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본 것, 느낀 것, 그리고 깨달은 것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과소평가하며 우리만의 길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직시하고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인지.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회의실 안은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죠. 질문 있습니까? 수석 부사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보고서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할 것 같군요. 그 말을 시작으로 회의실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새로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죠. 제 보고서는 단순한 현장 방문 결과가 아닌 애플의 미래 전략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 길 CTO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훌륭했어요, 에이바. 당신의 용기가 우리 회사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네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푸른 하늘 아래 이제 세상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다채로워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갤럭시 S25의 글로벌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기술업계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매장에는 이미 예약 대기자 명단이 길게 이어졌고 IT 매체들은 출시 전부터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죠. 에이바, 이 수치들 좀 보세요. 마이클이 들고 온 시장 예측 보고서를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갤럭시 S25의 사전 예약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AI 기능에 대한 전문가들의 기대 평가는 95%를 넘어섰더군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할 것 같은데요? 제 말에 마이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으는 건 온디바이스 AI의 성능이었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13개 언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하다는 점은 전 세계 언론과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걱정 없이 AI 기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호응을 얻었고요. 삼성전자가 일부 AI 기술 프레임워크를 개발자 커뮤니티와 공유하기로 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사라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성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직결된 핵심 기술은 유지하면서도 AI 개발, 생태계 확장을 위해 일부 프레임워크와 도구들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이러한 균형 잡힌 접근법은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그들의 혁신 철학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혁신은 공유와 협력에서 시작된다. 이제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겠네요. 제 중얼거림에 사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기업의 전유물이 아니었던 거죠.
진정한 혁신은 서로의 발전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CTO에게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AI 개발 방향을 재정립하는 내용이었죠. 경쟁사의 성과에 자극받아 우리만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네요, 에이바. CTO는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보고 느낀 것들이 우리 회사에 새로운 자극이 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애플파크의 분위기는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AI 개발 전략에 대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지가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저는 제자리에 앉아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놀라움,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느꼈던 감동, 서울거리에서 마주했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바꾸어 놓았고, 이제는 애플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에이바,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AI 컨퍼런스에서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CTO의 요청에 저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혁신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창 밖으로 보이는 실리콘밸리의 풍경이 새삼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혁신의 유일한 중심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슬픈 일이 아니었죠. 오히려 세상이 더 넓어지고 가능성은 더 커졌으니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이 보여준 새로운 혁신의 길. 이제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애플의 UI UX 수석 디자이너 에이바 스탠필드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때는 한국을 모방의 나라로만 여겼던 실리콘밸리의 엘리트 디자이너가 우리나라의 기술력 앞에서 편견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감동적인 사연이었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작은 나라라고요? 네, 우리는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를 놀라게 해온 나라이기도 하죠. 반도체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이어지고 이제는 AI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온 대한민국입니다. 에이바의 사연처럼 세상은 이제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로요.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국경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오늘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다방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따뜻한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도 감동다방과 함께 해주실 거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